네, 안녕하세요. 임경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입니다. 자, 강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크게 배울 것은 바로 클래스랑 객체가 무엇인가, 객체 지향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지향점을 둔 프로그래밍 방법이겠죠. 그러면 객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워야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객체를 이루고 있는 생성자와 특별한 메소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생성자와 그 메소드 그리고 객체를 아울러서 그 클래스라는 개념과 그 클래스라는 개념 안에 상속, 우리 상속자들 이런 거 있죠. 그런 상속의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객체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객체를 생성하는 클래스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객체 파악, 클래스 파악, 그리고 상속의 개념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 에서 객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객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사물, 오브젝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떤 사물을 바로 객체라고 부르고 그 객체는 포멀하게 프로그래밍 관점에서의 객체라고 부릅니다. 사물 자체. 사물은 뭐죠?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물건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건물, 고양이, 물고기, 사람,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사람, 엄마, 아빠라는 것도 객체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멀한 객체의 정의는 객체란 어떠한 속성과 1번, 속성과 2번, 행동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자, 보시면 결과적으로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많은 걸 봤는데 첫 번째, 인티저형, 두 번째, 스트링형, 세 번째, 이걸 확장해서 이제 자료 구조, 가장 대표적인 거, 리스트, 딕셔너리, 튜플, 이런 것들 배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료 구조. 이것들이 다 뭐죠?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자, 리스트를 봅시다. 리스트의 특징은 뭐죠? 시퀀셜, 즉 순서가 있었죠. 인덱스 번호 0, 1, 2 이렇게 접근을 했었잖아요. 딕셔너리, 키와 밸류로 되어 있었죠. 그쵸? 근데 이 객체라는 것은 보면 리스트나 예를 들면 딕셔너리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 특히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은 아이들, 어떤 표현하고 싶은 데이터의 구조가 있을 때 바로 객체를 씁니다. 무엇이냐? 자, 바로 이 자동차를 나타내는 특징들과 기능, 이 속성과 행동이겠습니까? 이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자동차를 나타내는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가 모르겠어요. 뭔지. 제조사, 색상, 가격, 엔진 CC 이런 건 뭐죠? 바로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행동은 뭐가 있죠? 이 자동차가 할 수 있는 행위들. 앞으로 가기, 멈추기, 후진, 음악 켜기 이런 게 있겠죠. 이것들은 행동 이렇게 있죠. 자, 이것들을 한 번에 다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 리스트 이런 형태로 구현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자, 이 제조사는 스트링으로 저장하고 색상도 스트링, 가격은 숫자 인티저, 엔진 CC도 인티저 이렇게 저장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있을 때 자동차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함께 묶여져 있는 데이터 구조가 바로 자동차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가기, 멈추기 이건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행위들은 펑션으로 만들 수 있겠죠. 함수로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총합하면 이 자동차의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값들과 자동차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펑션들을 묶은 거를 바로 자동차를 표현한다, 자동차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객체는 속성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 구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객체를 어디에서 이미 사용해 왔었는데 사용했던 예제를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미 되게 익숙하게 사용했던 객체가 이미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자동차 그림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거북이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미 거북이 객체는 어디서 만들었었죠? 자, 이미 굉장히 간단하게 임포트 터틀 해가지고 사용해 왔잖아요. 거북이 그리는 예제에서. 거북이 쉐이프는 서클이고, 그리고 뭐 쉐이프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 go 어디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억나시죠? 컬러인데. 예, 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왔었는데 이걸 보면 사실 여기서 말한 이 터틀 자체도 객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거북이 객체 안에는 모양, 크기, 위치 같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었고, 이거는 속성 값들이죠. 속성 값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동하기, 펜들기, 펜 내리기 뭐 이런 행위들이 있었죠.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 있었죠? 함수 형태로 쓸 수 있었죠. 다음과 같이 to go 100 by 100 위치로 가,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이미 우리가 객체를 너무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문자열도 실질적으로는 객체였다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myString에서 myFirstLife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객체일까요? 아닐까요? 자, 자료형 자체는 스트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트링이라는 자료형 자체도 엄밀히 얘기하면 객체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스트링 한 다음에 .offer라고 어떤 행위를 우리가 줄 수 있었죠. 아, 이거 잘못 찍었다. 이거 다 대문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오타냈네요. 네. 자, 이 offer라는 행위 자체는 뭐죠? 함수, 특히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mystr.countI 하면은 문자열 i가 몇 개 들어있니? 그 개수를 세서 리턴해줘. 2개. 이것도 행위죠. 이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건 바로 객체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is 알파라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니? 라고 또 to. 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함수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행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my first life 같은 경우에는 내용, 이런 것들이 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자열도 객체였구나.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선언하는 대부분의 파이썬의 변수들은 다 실질적으로는 객체더라. 근데 지금 이 터틀이나 아니면 스트링과 우리가 앞으로 말할 객체는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직접 정의해서 만들 수 있는 객체라는 거에서 다른 차이점을 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뒤에 바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한번 풀어보죠. 객체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속성과 행위. 맞네요. 자, 그러면 이 객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새로 신규로 어떤 객체를 만들고 싶다. 아까 터틀 같은 경우에 누가 만들어놔서 우리가 임포트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화기라는 객체를 만들고 싶다. 그 전화기에는 뭐 전화기명, 전화번호, 전화기종 뭐 이런 개가 있겠죠. 소유자 뭐 이렇게.
그러면 이런 객체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객체를 만들어야겠죠. 그 객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는 뭐냐면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객체 외에 필요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객체. 아까 봤듯이 터틀, 스트링,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이 썼어요. 객체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객체들 말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특정 어떤 물체를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객체. 예를 들면 전화기, 리모컨, 스피커, 모니터, 뭐 사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로 만들 때 클래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만들 때.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찍어내는 틀을 의미합니다. 자, 이 찍어내는 틀을 기반으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제가 바로 붕어빵 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이 붕어빵 틀이 있으면 붕어빵을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붕어빵의 모양은 어떻게 결정이 되죠? 이 찍어낸 붕어빵의 모양은 바로 이 설계도, 바로 이 형틀, 이 틀에 의해서 똑같은 모양을 가질 겁니다. 자, 근데 비교를 해볼게요. 붕어빵의 틀은, 기본적인 틀은 붕어 모양으로 다 똑같이 찍어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팥을 넣거나 슈크림을 넣거나 겨자를 넣으면 겨자 붕어빵, 뭐 있진 않겠지만 슈크림 붕어빵 있을 수도 있죠. 뭐 팥붕어빵 하고 모양은 같지만 이 속에 있는 값들은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겠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형틀 혹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 설계도에 찍어낸 게 바로 하나의 자동차가 되겠죠. 하지만 이 자동차의 내부 옵션질이나 아니면은 뭐 내부 인테리어는 우리가 변경할 수 있죠. 그렇죠? 외관 처음에 찍어지는 이 프레임 뼈다구는 다 동일할 겁니다. 뼈다구가 이상이 없으면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객체를 우리가 또 부르는 하나의 용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냥 객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다른 강의, 혹시 제가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객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퀴즈. 그러면 클래스와 객체의 차이점은 뭘까요? 자, 클래스는 말 그대로 설계도, 형틀, 객체는 그 틀로 찍어내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데이터, 밸류 값을 담고 있는 변수. 그럼 클래스는 뭔가요? 클래스는 데이터를 담고 있지 않은 설계도, 형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는 토끼 클래스를 우리가 한번 방금 본 개념을 통해서 클래스를 선언해 볼게요. 일단 토끼 객체를 만들려면 토끼에 대한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토끼 클래스는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토끼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토끼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토끼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토끼를 찍어낼 수 있는 이런 토끼 클래스를 직접 설계도를 선언하고 그걸 이용해서 토끼 객체를 찍어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냐?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게 정직하게 클래스 띄고 클래스명을 쓰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에 소속된 속성값과 행위 값들을 아래에다가 쭉쭉쭉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설계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토끼 클래스에 필요한 속성과 행동을 한번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토끼가 할 수 있는 속성 중에서는 이것만 고려해 볼게요. 토끼의 뭐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이러겠지만 일단은 토끼의 모양이랑 X랑 Y 위치, 왜냐면 터틀에서 사용했던 거랑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 이건 어떻게 선언하냐 한다? 바로 변수로 선언합니다. 변수는 이미 다 너무 많이 배웠고
토끼의 모양은 뭘로 선언하면 될까요? 삼각형, 사각형, 토끼 모양 뭐 이렇게 친다고 치면 뭐 스트링 값으로 넣을 수 있겠네요. x, y의 위치는 인티저 아니 플롯 형태로 하면 되겠네요. 위치 정보니까 숫자로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토끼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동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먹는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행위를 그 중에 우리는 그냥 일단 이동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동하기를 우리가 토끼 클래스의 설계도에 한번 만들어 넣어 볼게요. 자, 그래서 클래스 토끼 형태로 우리가 선언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 값으로는 속성 값으로는 모양, 위치 이렇게 만들어주고 행위에는 이동하기라는 함수를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토끼 클래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코드로 우리가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뭘로 지을까요? 자, 여기에 클래스 이름 우리가 rabbit이라고 지었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my rabbit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모양과 x 위치, y 위치 막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겠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변수 형태로 속성 값을 넣을 수 있죠. 뭐 모양은 빈 값으로 놓고 뭐 이렇게 0으로 일단 초기화 해놓으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 행위, 토끼의 행위 중에서 우리가 고투라는 행위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동할 좌표를 다음과 같이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만들었냐? 어떤 형틀 혹은 설계도를 만든 거죠. 아, 우리가 rabbit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건데 어떤 물체를 정의할 건데 이 물체는 다음과 같이 모양, x 위치, y 위치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행동은 go to 어디로 이동하는 걸 할 수 있어 라고 일단 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으로 구현할 때 이렇게 한글 변수명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짤 수 있을 겁니다. 그 클래스명은 rabbit로 만들었고 모양은 shape, 그리고 x 포지션, y 포지션, 그리고 goto 함수는 x 포지션과 y 포지션을 입력으로 받아서 다음과 같이 넣어주면 될 겁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 지금. 이거 들여쓰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한 칸. 제가 또 오타를 냈네요. 이거 대입가 여기 있어야 돼요. 들여쓰기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셀프 점이라고 보이시고 여기 셀프라고 보이죠?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셀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 스스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은 뭘 의미하냐면 이 클래스, rabbit이라는 클래스 자신을 참조하겠다. 내 스스로를 참조하겠다 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셀프 닷 모시기 있으면 바로 여기에서 선언한 속성 있죠?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성을. 자, 그래서 셀프 닷 모시기 여기서는 x pos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요 변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셀프 닷 y pos는 뭘까요? 바로 요 변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입력으로 받은 x와 y 매개 변수를 우리가 여기 전역 변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객체 안에서 클래스 안에서의 전역 변수 XPOS와 YPOS에 각각 값을 할당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처음에는 0이었는데 여기서 입력받은 X와 Y를 토대로 이 값이 바뀌겠죠. 네. 자, 그래서 토끼 설계도를 토대로 우리가 실제 토끼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해봅시다. 아까는 우리 클래스까지만 만든 거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클래스에 값을 넣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이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드는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클래스 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객체를 찍을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rabbit 1, 2, 3 3개의 토끼를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 볼게요. 다음과 같이. 간단하죠?
자, 이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랩 1, 2, 3으로 나눠서 각각의 토끼들을 우리가 토끼 객체를 생성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레빗 1이라는 객체를 만들고 거기에 덮어쓰기로 또 새로운 레빗 1에 넣고 또 새로운 레빗을 또 레빗 1에 넣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객체명은 당연히 3개를 선언을 하려면 이 3개가 달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같은 이름에 하면 덮어쓰기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각각 객체마다 토끼의 위치값 그리고 모양을 직접 대입해 봅시다. 일단 그 3개의 토끼는 서로 별개의 토끼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3개의 다른 변수로 선언했고 서로 별도의 토끼입니다. 현재 이렇게 귀여운 토끼가 3마리 있는데, 따라서 컴퓨터 안에서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차지한다. 즉 저장 공간이 다르다. 각 객체는 별도의 속성이 존재하고, 속성이 별도로 존재하니까 별도의 값들을 대입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각각의 토끼는 객체 이름, 속성, 점 속성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그 클래스 해가지고 쉐이프는 땡땡 그리고 XPOS는 0 뭐 이렇게 넣어놨죠. 글씨 못 쓰는데, 네. 여기에서 객체를 선언한 다음에 레빗 1, 2, 3 선언한 다음에 그 레빗 1의 이 쉐이프 있죠. 이 쉐이프 값을 출력하고 싶으면, 아예 이 쉐이프 값에 뭔가를 대입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레빗 1의 쉐이프 변수에 요걸 저장해줘 라고 할 수 있어요. 레빗 2의 쉐이프 변수에는 요걸 저장해줘. 레빗 3의 쉐이프 변수엔 요걸 저장해줘. 이해 가시죠? 왜냐면 우리가 만든 형틀, 클래스라는 형틀 안에는 쉐이프, XPOS라는 변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토끼 1, 2, 3을 만들었을 때, 레빗 1, 2, 3을 만들었을 때 이 레빗 1, 2, 3은 다음과 같이 쉐이프, XPOS, YPOS와 같은 변수들이 이미 다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선언되어 있는 변수의 값들을 지정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변수를, 그러니까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거, 값에 접근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거는 함수도 있었죠. 행위. 그 함수도 우리가 객체 안에 있는 함수도 활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활용합니다. 일단 우리가 3개의 토끼 객체를 만들었고, 각각 3개의 토끼 레빗 1, 2, 3은 똑같은 이름의 내장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에 내장 함수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함수? 고투라는 함수, 똑같은 일을 하는 함수가 3개가 지금 각각의 레빗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고투는 변수를 x와 y를 2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만큼 떼고 생각해 볼게요. 이만큼 떼고 생각해 볼게요. 이만큼만. 고투 하고 매개 변수 2개를 선언했네요. 자, 이거 일반적인 함수죠. 근데 일반적인 함수랑 다르게 여기 점 해가지고 그 객체명을 써줬네요. 즉, 이 객체 안에 있는 고투 함수를 우리가 활용할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터틀에서 배운 대로 터틀이 가지고 있는 터틀 고유의 고투 함수랑 다르게 레빗 1도 우리가 지금 레빗 1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고투 함수를 우리가 설정했죠. 자, 그래서 고투 100으로 하면은 다음과 같이 어떻게 된다? 그 객체 안에 XPOS에 대입을 했죠. 아까 코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레빗 1의 XPOS 값이 100, YPOS 값이 100으로 할당돼서 이 레빗이 뭐 X, Y 밸류가 100-100에 100,100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레빗2도 똑같이 고투로 해서 -100
100 하면은 뭐 값을 이렇게 할당할 수 있고 레빗 3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미 레빗일 때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한다. 뭐죠? 당연히 대문자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입니다. 클래스는 레빗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다. 그러면 객체 이름이 레빗일 때 객체의 쉐이프 속성에 토끼를 대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쓴다. 자, 레빗 객체에 넣으니까 객체는 소문자 첫 번째. 레빗에 토끼를 대입하려면 뭘 넣었어야죠? 속성 쉐이프에 여기가 쉐이프 값에다가 토끼를 할당한다. 자, 근데 이것만 보면 그냥 우리가 스트링을 쉐이프에다가 변수에 입력하는 거잖아요. 대신 차이점이 뭐다? 객체 안에 있는 변수다. 요게 차이입니다. 자, 굳이 왜 교수님 근데 그렇게 하나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토끼를 한 개 선언할 때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쉐이프는 토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토끼를 뭐 한 300개를 우리가 선언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토끼가 각각의 토끼마다 토끼의 쉐이프, XPOS, YPOS가 들어가 있죠. 그거를 변수를 몇 개를 해야죠? 각 토끼마다 쉐이프, XPOS, YPOS 3개죠. 3개를 우리가 100개를 선언하면은 300개의 변수를 우리가 선언해야 되죠. 직접. 근데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클래스로 형틀로 찍어가지고 100개만 변수로 만들면 그 안에 총 3개의 내부에 변수가 알아서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객체 이름이 레빗일 때 고투에 100과 200을 대입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이 하다. 이건 뭐 아시겠죠? 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토끼 객체를 생성한다. 1번. 자, 객체를 생성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클래스 0번. 클래스 선언. 그 다음 오브젝트 객체 생성. 사용자가 지정한 위치로 토끼가 이동. 이 클래스 안에 토끼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고투 행위를 코딩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클래스에. 그 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 뭐 이동한 후에 토끼의 위치를 텍스트로 출력해보자. 이 코드를 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짜보도록 하죠. 일단 0번 토끼 클래스를 선언해야겠죠. 어떻게? 다음과 같이 클래스 띄고 이름은 뭐 레빗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쉐이프, XPOS, YPOS, 고투도 있어야겠죠. 셀프에 X, Y. 이 셀프는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셀프 XPOS, 셀프 YPOS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을 할당해 다오. 이 셀프 자체는 뭘 의미한다? 바로 이 녀석을 의미한다. 이 녀석은 이걸 의미한다. 이해 가시죠? 네. 토끼 객체에 필요한 전역 변수를 생성해보자. 지금 여기에 선언한 이 코드들은 이 클래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코드입니다. 지금 레빗에 논 값을 두고 x, y의 00을 일단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빗에다가 우리가 레빗 객체를 만들어줘 라고 클래스명을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만들었네요. 그러면 이 레빗이라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다음과 같이 총 4개가 들어있겠죠. 하나는 쉐이프, XPOS, YPOS, 그 다음에 고투 함수. 총 4개의 어떤 아이템이 있죠. 이때 쉐이프에다가 토끼라는 이름을 넣어보자. 그러면 여기 이 쉐이프에 토끼 값이 입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끼가 이동할 x, y 좌표를 입력받고 토끼를 이동시켜보자. 자,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히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x와 y 좌표를 이동할 그 받은 값대로 이동하려면 인풋 데이터로 토끼가 이동할 x 좌표를 표시하세요 해서 받으면 되겠죠. y도 받으면 되겠고 요거를 유저 x, 유저 y에 일단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 객체 안에 goTo가 있으니까 이 goTo 함수를 이용해서 x, y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면 스트링 x, 유저 x, y x 하면은 당연히 어디로 이동이 잘 됐다라고 우리가 문제에서 받았던 그런 게 잘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파이썬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클래스와 객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성자랑 그리고 특별한 메소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생성자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클래스는 어떤 거라고 했죠? 바로 붕어빵 형틀 같은 거라고 했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객체는 이 형틀에서 찍어낸 변수들의 집합, 행위의 집합 이런 것들 실제 토끼를 객체라고 했죠. 자, 이때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전 예제를 보시면 설계도에서 쉐이프랑 XPOS, YPOS를 어쨌든 간에 설정을 해줘야 됐죠. 각각의 객체마다. 그러니까 토끼를 찍어낼 때마다 그 토끼의 위치 정보랑 모양 정보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객체를 처음에 생성할 때부터 이 토끼의 쉐이프랑 XPOS, YPOS 같은 정보를 처음부터 그냥 입력받아서 넣자라는 개념이 바로 생성자의 개념입니다. 자, 생성자는 엄밀히 말하면 객체를 생성할 때 무조건 호출되는 하나의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뭐죠? 펑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펑션은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무조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무조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메소드 형태로 사용합니다. 생성자로 초기화를 하면 코드가 간결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생성자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생성자 자체는 클래스 안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일자 같이 보이는데 요거 밑에 슬러시 두 개입니다. 그 파이썬에서는 이 언더바 두 개가 의미하는 거는 뭐 예약된 펑션 뭐 이런 형태로 사용할 때 일부러 언더바 두 개를 앞뒤로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펑션이 아니고 이 클래스 내부에서 바로 접근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다.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도 펑션이다. 메소드다. 라고 생각을 해둡시다. 그런데 대신에 init 메소드 같은 경우에 클래스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된다. 자, 그러면 init 말고 함수 이름을 좀 바꿔도 되나요?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 이거는 클래스를 만들 때의 어떤 하나의 규칙 같은 거기 때문에 init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 함수 안에 무조건 이 셀프라는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고트 함수도 셀프가 들어갔죠. 셀프는 뭐다? 자기 자신의 정보를 참조할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init 메소드도 셀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init의 약자는 바로 initialize의 약자가 바로 init입니다. 앞으로 이제 init 함수를 다른 랭귀지에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의. 자, 그래서 이제 생성자의 우리가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를 뜹니다, 주로. 자, 클래스 rabbit 해서 shape랑 spos, ypos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init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다고 칩시다. self.shape라고 하면 셀프가 붙은 변수는 뭐라고 했죠? 바로 이 클래스 안에 전역 변수로 들어가 있는 클래스 내에서 전역 변수로 활용되는 이 변수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init 함수 안에 그냥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셀프 쉐이프도 있고 아래 보니까 쉐이프 2도 있네요. 자, 쉐이프 2는 셀프가 안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쉐이프 2 같은 경우에는 지역 변수로 고려됩니다. 그래서 이 init 함수가 실행될 때는 살아있지만 init 함수가 종료된 이후부터는 이 쉐이프 2라는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겠죠. 그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셀프 쉐이프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투 함수 혹은 다른 함수들에서 계속 전역 변수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셀프 해가지고 쉐이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서 또 만약에 뭘 바꾼다, 고양이로 바꾼다 하면은 요 i의 값이 바뀌는 겁니다. 언제? 고투 함수 호출을 시키면. 이해 가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셀프를 안 붙이고 뭐 쉐이프 2, 쉐이프 3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면 그건 지역 변수라서 이 고투란 함수나 init 함수가 끝나면 그냥 없어지는 변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띱니다. init 함수의 위치는 대부분 여기서 보시는 우리가 클래스 내에서 사용하는 전역 변수 바로 아래 이렇게 init을 보통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 변수로 선언했던 쉐이프 XPOS, YPOS 같은 경우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저렇게 클래스 내부에 init value를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성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무조건 생성되는 객체들은 무조건 모양이 토끼였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모양을 원 삼각형 토끼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그 클래스에서 객체를 찍어낼 때 설정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생성자의 매개 변수를 넣어서 우리가 그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그 클래스는 동일한데 클래스 안에 우리가 init 생성자 메소드가 있었죠. 이 메소드에 이제는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매개 변수 값을 아까 그 self.shape에다가 그 적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그 예제가 우리가 세 개의 다른 레빗 객체를 생성해서 첫 번째 레빗은 쉐이프를 1으로, 두 번째는 삼각형, 세 번째는 토끼 형태로 우리가 값을 할당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그래서 클래스 레빗하고 쉐이프는 뭐 이렇게 초기화가 돼 있죠. 여기서 이니셜라이즈를 실제로 해봅시다. 어떤 거를? 이 쉐이프를.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 이 추가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프 쉐이프는 밸류 값으로 초기화를 해줬네요. 이닛을 해줬죠. 자, 이걸 어떻게 그 클래스를 선언할 때 사용할 수 있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레빗 하고 원래는 가로 닫고 열고 끝났죠. 근데 이제는 매개 변수로 한 개를 받아오네요. 자, 이 매개 변수는 바로 여기에서 매핑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init 함수는 어떻다? 클래스를 생성할 때 무조건 실행이 된다. 그런데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만약에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으면 이 매개 변수는 자체적으로 이 클래스 내의 init 함수의 매개 변수와 매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XPOS도 초기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self.xpos는 뭐 value 2라고 할게요. 하고 여기에 value가 있으니까 2하고 가로 닫고 땡땡 해주면 이 value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두 번째 값에 매핑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value2를 뭐 컴마하고 100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생성자에서 지금 매개 변수 두 개를 받죠. value1과 value2.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rabbit의 1, 2, 3를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한 다음에 바로 이제 rabbit1 객체, 이제 객체죠 이거. 이 객체의 쉐이프 값을 출력해줘 라고 해서 프린트를 찍으니까
첫 번째는 원, 삼각형, 토끼 이런 형식으로 값이 반환된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속성값을 초기화시키는 메소드를 뭐라고 한다? init 메소드라고 한다. 생성자는 파이썬 안에 이름이 밑에 슬러시 init 영어 밑에 슬러시로 되어 있다. 생성자도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다. 다음 코드는 생성 명령을 받아서 쉐이프에 대입하는 코드이다. 뭘까요? value 넣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특별한 메소드 두 번째 거를 살펴볼 겁니다. 바로 del 메소드예요. 자, initialize로 init을 했으면 이 객체가 종료될 때 어떤 값을 삭제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del 메소드는 소멸자라고 부르고요. del은 객체가 제거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객체를 제거할 때는 del 하고 가로 열고 객체명 가로 닫고로 지우는데 이때 이제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특별한 메소드라고도 하고 뭐 예약 메소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init이나 뭐 del 나중에 볼 GT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른 책에는 그렇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del 메소드도 보시면 위치가 이 정도로 하고 뭐 init 메소드랑 똑같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삭제될 때 이제 자동으로 호출되니까 우리가 이 del 메소드 안에 그냥 이렇게 프린트문 하나를 출력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rabbit을 선언한 다음에 rabbit 안에 shape 도비라는 이름으로 넣고 del하고 rabbit을 매개 변수로 넣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제 요게 실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요 del 메소드가 실행됩니다. 요 del은 우리가 그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파이썬 자체에서 제공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객체를 삭제할 때도 del 메소드를 쓰는데 객체를 삭제할 때 del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아요. del 메소드 자체를.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쉐이프를 도비라고 넣으면 여기가 결과가 이제 도비는 자유예요 라고 나오겠죠. 이건 수업 외의 내용인데 이게 해리포터에 나오는 도비라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밈이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밈이에요. 특히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넣은 이유는 자, 보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아니면 컴퓨터 쪽 특히 개발자분들이 퇴사할 때 바탕화면에 도비 is free라는 요 밈을 바탕화면에 하고 퇴사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약간 인증샷 비슷하게 올리신 분 계시는데 저도 이전 직장을 퇴사할 때 이 밈을 올렸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요. 네, 뭐 이거 궁금하신 분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내가 코딩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를 찾았어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특별한 메소드는 바로 add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 더하는 메소드겠죠. 그런 좀 특이하게도 객체끼리 덧셈을 할 경우 실행되는 메소드다. 객체끼리 덧셈을 한다고요? 이상하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덧셈 연산 자체가 숫자나 문자열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add 메소드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 내에 설계도에 작성을 해 놓으면 객체 사이에 덧셈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언은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셀프하고 그리고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셀프에서 가져오는 우리 거 매개 변수의 쉐이프랑 그리고 아더도 우리가 객체끼리의 덧셈이랬죠. 자, 보면 이렇게 rabbit 1, 2 만들어서 옆이토끼와 도비를 쉐이프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rabbit 1, 2 플러스 각각 객체를 더한 거죠. 지금 보시면 객체 자체를 더한 거죠. 그러면 요 놈이 실행이 되고 요 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 other 같이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덧셈이니까. 그러니까 요 입장에서는 rabbit 1이 이 셀프가 되는 거고 rabbit 2가 이 other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의 쉐이프 하면은 여키토끼가 되겠고
other의 shape 하면은 도비가 되겠죠. 왜냐면 other는 이 두 번째 객체는 도비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출력하면은 이걸 실행하면 그냥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됩니다. 왜냐면 이 add 메소드에서 프린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메소드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하나씩 대략적으로 살펴볼 건데, 뭐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lt 요거 비교 연산자 중에서 뭐 그 객체 a랑 b를 비교한다 라고 할 때 b가 a보다 크면 요 메소드가 활용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또 a, b가 있을 때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는 le라는 메소드, 이해 가시죠? 요 조건 만족하면은 요거 이렇게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요 메소드들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코딩을 하시는 코드도 있고 코딩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습에도 있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보죠. 자, 그 예제를 들어서 직접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함수들을 직접 사용을 해볼게요. 두 개의 선을 더하고 1번, 0번 두 개의 선이 필요하겠고, 2번 두 개의 선 더해야 한 다음에 3번, 2번이죠. 2번 비교를 한다. 그럼 총 3가지의 작업이 필요하겠네요. 자, 1번, 0번 두 개의 선을 일단 입력을 받는다. 선 1, 선 2. 예를 들어서 15를 입력했다. 그러면 그거 둘을 더하면 어떻게 하죠? 15가 되죠. 그리고 누가 더 긴지 비교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클래스 안에다가 둘을 더했을 때의 메소드랑 비교하는 메소드 두 개 만들면 되겠네요. 이미 앞에서 다 배웠죠, 우리? 한번 코드를 짜봅시다. 자, 코드를 보면 일단 line이라는 객체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line이라는 객체는 아까 봤듯이 length라는 게 있겠죠.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객체를 선언할 때 애초에 그냥 이렇게 length 길이 자체를 처음부터 init 함수에 넣어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길이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을 삭제할 때는 del 메소드 넣어가지고 셀프가 제거되었습니다 라고 만들면 되겠네요. 두 선의 객체를 더할 때는 add 메소드를 써가지고 두 개의 length를 더하면 되겠죠. 어떻게?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더 크다 작다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 메소드를 사용해 볼게요. 두 선의 객체를 작다 연산자로 비교할 때 실행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셀프 랭스가 짧으면 true를 반환, 아니면 false를 반환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턴을 시키면 되겠네요. 두 객체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eq 메소드도 쓸 수 있는데 equal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true. 잘못됐네요. 짧으면이 아니죠, 이거. 아이고, 못하네, 또. 아이고. 이거는 이제 같으면 true고, 다르면 false입니다. 다르면, 같으면. 다르면. false를 반환한다. 그래서 equal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메인 코드를 짜면 다음과 같이 짤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라인 1에 값을 10을 넣습니다. 이게 뭐죠? initial 함수. init 함수에다 넣은 거죠. 그리고 라인 2에 값을 5를 넣었죠. 그 다음에 두 개 선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객체의 합을 출력한다. 우리가 add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객체끼리 덧셈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객체의 덧셈의 총 값이 아웃풋으로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두 선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 및 equal 함수를 호출함. 이때 두 선이 더 비교해서 짧은 아이는 삭제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객체 두 개를 너가 더
라인 2가 1보다 작니라고 연산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죠? true, false가 나오죠. 이게 적합하다면 true, 아니면 false. false면 여기를 사겠고, true면 선 2가 깁니다 하면은 뭘 지워야죠? 짧은 걸 지워야 되니까 라인 1을 지운다. 반대로 만약에 라인 1과 라인 2의 길이가 같으면은 두 선의 길이가 같다 하고 출력하면 되고,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요걸 타는데 같지도 않고 만약에 라인 1이 클 때 선 1이 더 깁니다 하고 라인 2를 지우면 된다. 자, 이런 로직으로 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앞에 보신 그 첫 번째 실행 화면이 간단하게 출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클래스와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거의 클래스 활용의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요. 상속이라는 개념은 사실 클래스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고급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코드를 이제 얼마나 잘 짜냐 못 짜냐 이게 약간 판가름이 될 정도로 이제 상속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코드를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짜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상속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도 코드를 잘 짜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 상속을 잘 활용하면 그 효율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알고 있는 거를 굉장히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간혹 요새 특히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를 형태로 코드를 안 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크립트 언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명이 함께 코드를 짜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 클래스에서 상속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 클래스가 가지고 있던 속성과 행동들을 그대로 물려받는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자, 우리가 앞서서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클래스도 이제 레빗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토끼도 집토끼, 산토끼, 여러 가지 토끼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대분류는 그냥 토끼라는 거고요. 그런데 토끼는 그 토끼 고유의 특징이 있으니까 토끼라는 개체, 종으로 불리잖아요. 종인가 토끼가? 여튼 토끼라는 그 군집으로 불리잖아요. 그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집토끼, 산토끼, 먼토끼, 먼토끼, 아메리카 토끼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 똑같이 비스꾸리한 애들의 형태를 각각 엄청나게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라는 대분류 클래스를 형틀을 만들고 그 형틀에서 조금씩 추가되거나 변경된 아이들을 또 다른 클래스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든 걸 바로 상속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떤 속성이랑 행동, 거지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이라고 해서 어떤 부동산이나 아니면 자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형질, 행동, 그리고 어떤 기질, 속성 이런 거를 우리가 상속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상속을 받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새로운 클래스에 추가 속성이나 행동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 들어봤죠? 어차피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예제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속의 예시를 바로 볼게요. 설명드린 대로 집토끼 클래스와 산토끼, 발음이 좀 꼬이는데 클래스가 있다고 치면 자, 이 집토끼 클래스랑 산토끼 클래스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속성, 모양은 이제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토끼니까 주인의 이름이라는 속성값이 있겠죠. 그런데 산토끼는 주인의 이름은 당연히 없겠죠. 대신 산의 이름은 이런 건 있겠죠. 어디 산에 산다 이렇게. 그리고 행동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동하기는 당연히 토끼의 기본적인 기질이니까 무조건 있겠고, 모이 먹이기 이런 것도 집토끼는 있겠죠. 그런데 산토끼는 모이를 안 먹죠. 들풀을 먹죠. 자, 비슷한 먹는 행동이긴 한데 뭔가 조금 다른 행동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걸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뽑아서 그냥 토끼라는
대분류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자, 예제로 계속 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집토끼랑 산토끼의 공통된 특징을 대분류, 토끼라는 상위 클래스에 갖도록 일단 생성을 해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슈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 클래스인 토끼 클래스가 이 슈퍼 클래스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토끼 입장에서는 이 토끼라는 대분류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인 거고, 이 토끼 클래스한테 이 집토끼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인 거죠. 그래서 서브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공통된 점을 뽑아가지고 토끼로 만들게요. 아까 공통된 점 뭐였죠? 이 검정색 부분, 속성에서, 행동에서 뽑으면, 토끼라고 이름을 짓고, 속성은 모양이랑 XY, 이동하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토끼라는 클래스를 상속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집토끼한테도 상속, 산토끼한테도 상속. 자, 지금은 예제가 두 개지만, 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뭐 집토끼, 산토끼, 아메리카 토끼, 호주 토끼, 뭐 여러 개 집토끼, 한국 토끼, 막 이렇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토끼들이 공통적으로 이 속성은 토끼한테랑 토끼 종이니까 같이 다 있을 텐데, 뭐 조금 뭐가 다르겠죠. 그 행동이나 속성이나. 자, 이게 한 100개 있다고 칩시다. 이런 토끼 종류가. 그러면 기존에는 이 100개의 클래스마다 지금 여기 공통된 요 내용들 있죠. 요것들을 클래스 안에 다 선언을 해야 되죠. 이렇게. 얘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을 다 선언하고. 거기다가 좀 변경되는 거, 여기 하나. 변경되는 것들을 여기 조금씩 추가해서 넣겠죠. 그러면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관리가 어려워요. 만약에 나중에 이 토끼의 공통된 특징을 하나 더 추가했다. 예를 들면은 토끼의 귀 길이. 이걸 추가했다. 그럼 이 모든 100개의 종류에 대한 하위 토끼들에게 모든 귀 길이를 다 추가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상속을 사용하지 않으면 얘도 추가, 얘도 추가, 얘도 추가, 얘도 추가, 얘도 추가, 얘도 추가 100개를 다 일일이 추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짜증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상위 클래스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공통된 것을 군집시켜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걸 상속받은 다음에 상속된 개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질, 특이한 행위, 요것들만 구현해주면 되도록 만든 게 바로 상속의 개념이다. 자, 상속된 클래스는 어떻게 구현하는가 봅시다. 자, 상속이라는 거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붕어빵 틀이었죠. 그 틀을 상속하는 겁니다. 객체 자체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그 틀의 모양을 그대로 형질을 가져가는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틀. 그러니까 클래스로 선언하겠죠. 자, 서브 클래스 이름, 예를 들면 산토끼 하고 슈퍼 클래스 뭐가 되면 되죠? 상속을 받을 부모, 그리고 여기는 자식. 그래서 여기는 뭐 산토끼, 여기는 토끼, 이렇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 관련된 코드, 추가된 형질들을 여기에 서술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슈퍼 클래스, 즉 그냥 일반 토끼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하면 슈퍼 클래스인 토끼 클래스랑 서브 클래스 집토끼, 산토끼 클래스를 구현하면 된다. 일단 가장 대분류인 토끼 클래스를 선언하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쉐이프, XPOS, YPOS. 요거는 공통적으로 다 있었던 토끼들에게 있던 거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어간다? 부모 클래스에 들어간다. 부모 클래스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고투 메소드도 모든 토끼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클래스에 선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집토끼를 선언할 때는 하우스 레빗이라고 선언하고, 대신에 자, 여기랑 다른 점 딱 보시면 가로치고 부모 클래스를 이렇게 인자로 넣어줬죠. 매개 변수로 클래스 자체를 넣어준 겁니다. 대문자니까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레빗이라는 거의 모든 형질을 이 하우스 레빗은 상속을 받는다. 그리고 이 하우스 레빗은 이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지 않은 속성과 행위를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운틴 래빗도 똑같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기만이 가지는 특이한 형질을 구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다르냐? 지금 뭐가 생략됐냐면 여기 새로 만든 형질과 함수 요 사이에 요 내용 있죠. 이 부모에게 받은 요 내용이 짠 이렇게 요 위에 요 윗단에 다 이렇게 이미 쭉 코드가 카피 돼가지고 페이스트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마운틴 토끼도 여기 위에 이 부분에 요 전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형질이 여기에 코드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러면 뒤에 다 나오긴 할 텐데 이 하우스 래빗으로 만든 객체도 쉐이프랑 XPOS, YPOS의 값을 할당할 수 있겠죠. 그래야겠죠.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다음 장에서 예제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H래빗, M래빗, 하우스래빗과 마운틴래빗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네요. 이렇게 각각 생성을 했죠. 자, 이 두 클래스는 지금 어떤 거를 상속받았다? 래빗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그 래빗이라는 클래스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쉐이프랑 XPOS, YPOS. 그렇기 때문에 지금 H래빗은 하우스래빗이라서 이 하우스래빗 자체의 클래스에서는 지금 우리가 쉐이프랑 XPOS, YPOS를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쉐이프랑 XPOS, YPOS라는 변수가 자동으로 들어가져 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hrabbit.shape에서 원하면 요게 여기로 같이 들어갑니다. 고투도 마찬가지. 이해 가시죠? 자, 이거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좀 의미가 있어서 슈퍼 클래스에 있는 학생 클래스와 상속을 받은 대학생 클래스와 관련된 코드이다. 단어를 채우시오. 자, 보시면 슈퍼 클래스가 학생이고 대학생도 학생의 일종이죠. 학생은 뭐가 있죠? 학번, 이름 이런 게 있겠죠. 그 공통적인 거를 여기에 넣으면 되고. 자, 대학생만이 가지는 대학생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학과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건 student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상속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거북이를 바다 거북이랑 모래 거북이로 한번 나눠서 코드를 짜볼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파이썬 거북이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로 지정을 해서 거북이를 상속받아서 바다 거북이랑 모래 거북이를 생성해보자. 그리고 바다 거북이는 수영하는 메소드를, 모래 거북이는 걸어다니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당연히 우리가 터틀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일단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터틀의 어떤 클래스? 실질적으로는 이 대문자가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패키지이고요, 사실. 이 패키지 안에 이 터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우리가 C 터틀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다. 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터틀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터틀에 1번, 쉐이프, XPOS, YPOS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고투 함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디로 상속된다? 바로 이 C 터틀로 만드는 객체들도 요것들이 바로 여기에 지금 생략돼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어 있다. 요 윗단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 터틀만이 가지는 형질, name, body 뭐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초기화해주는 코드 넣고 그 다음에 C터틀만이 가지고 있는 swim이라는 형질을 넣어줄게요. 자, 이 swim이라는 거는 또 특이하게 셀프 바디.goxy로 우리가 이동, 즉 고투로 거북이가 좌표로 이동하는 거를 또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바다 거북이도 결국 스위밍을 하면 이동을 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 움직인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메소드 중에서 고투라는 메소드가 우리 터틀 객체 안에 있었죠. 그거를 재활용해서 그냥 스윙도 결국 움직이는 거니까 고투로 처리를 할게 라고 한 겁니다. 즉 스윙을 부르면 결국엔 고트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모래거북 클래스를 만들어 봅시다. 모래거북은 워크 메소드가 있다. 그리고 모래거북은 모양, 색상, 이름을 바다거북과 다르게 지정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터틀 상속 받아가지고 네임 바디 새로 추가하고 초기화 해준 다음에 워크, 얘는 걸어다니네요. 근데 걸어다니는 것도 결국 좌표를 이동하는 거니까 고투 메소드를 다시 호출을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바디를 보면 바디에서 보시면 이 터틀의 터틀 중에서 서클 터틀 모양이 이건 서클로 했네요. 아까 이전에 설명 안 들었는데 아까 이전에는 뭐 삼각형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바디를 만들었었죠. 그 거북이의 바디를. 자, 이 거북이의 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틀 함수를 그대로 객체로 받아왔으니까 이 셀프 바디는 뭐죠? 지금 객체입니다, 객체. 그리고 이 객체 안에 이 터틀 클래스로 선언했으니까 이 클래스는 또 고투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이전 장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고투를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바다거북이 및 모래거북이 객체를 생성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바다거북이를 지정 위치까지 수정시키고 자신의 이름을 이동한 뒤에 위치를 쓰게 하자. 그 다음에 모래거북이는 지정 위치까지 걷고 자신 이름을 쓰도록 하자. 뭐 간단하죠. 뭐 바다거북이는 스밈이란 메소드가 있고 모래거북은 워크란 메소드가 있으니까 위치를 고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바디에다가 넣은 게 뭐죠? 그 터틀 객체 자체를 바디에 넣었죠. 터틀 객체를. 그 터틀 객체 안에는 고투랑 write 메소드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예전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rite 메소드를 써가지고 단것이 이름을 썼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클래스, 객체, 상속 요 내용들을 총 집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뭐 GPS를 단 토끼를 우리가 만들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좀 재밌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등에 업고 바닷속을 유람시켜주자. 이때 GPS를 단 토끼는 거북이가 이동할 때마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알려준다. 거북이 등 위의 토끼 위치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거북이 객체와 토끼 객체 하나로 묶는 방법을 사용함.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문제 자체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사실 예제를 위한 예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코드를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자, 보시죠. 거북이 객체와 토끼 객체를 하나로 묶는 방법을 사용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토끼 객체와 거북이 객체를 따로따로 선언했죠. 근데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바디에다가 터틀을 상속받았을 때 바디라는 변수에다가 터틀을 객체를 하나 더 생성해서 가져온 거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클래스 안에 새로운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객체를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 안 되시는데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면 훨씬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토끼가 움직이는 위치를 이렇게 찍어주는 건데 찍어주고 그림으로 그려주는 건데 이거 그림 그려주는 건 이미 우리가 터틀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코드로 그냥 바로 이동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 토끼와 거북이 객체를 같이 합친다고 했죠. 일단 그 거북이 그리는 패키지인 터틀 선언하고 이동량을 측정할 때 랜덤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랜덤 선언하고 일단 토끼 클래스가 필요하겠죠. 토끼 클래스는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토끼는 지금 어디에 타고 있다? 거북이 등 위에 타고 있다. 그러니까
토끼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로 거북이다. 그렇죠. 거북이 위에 타고 있으니까 거북이를 탄 토끼잖아요. 이 토끼는 특이한 토끼죠. 거북이를 탄 토끼. 그러면 거북이를 탔으니까 거북이가 이 토끼 안에 정보로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터틀을 일단 논으로 두고 이닛을 합니다. 근데 이 마이터틀은 어떤 걸 넣을 거냐면 거북이 객체를 넣을 거예요. 어떤 뭐 스트링, 인트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 거북이 객체 자체를 넣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print my position 해가지고 내 그 거북이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 터틀 메소드에 대문자로 터틀이라고 있었던 그 클래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 거북이 객체는 x 컬이랑 y 컬 두 개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자, 그거를 찍으면 그 토끼의 현재 위치를 바로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따라가 보죠. 일단 my turtle이랑 my rabbit을 초기화 해줍니다. 논으로. 그리고 컬러 리스트를 뭐 다음과 같이 여러 개 컬러로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터틀 셋업. 이거는 우리가 윈도우 창, 이 움직이는 윈도우 창의 크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거북이 있으면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 창의 크기.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도 500, 500으로 맞춰줍니다. 터틀 셋업을 이렇게 했고 실질적인 그 스크린이 움직일 수 있는 사이즈는 지금 500으로 했네요.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터틀을 선언해 줍니다. 터틀 패키지에서 터틀 클래스에서 이름을 터틀이라고 지어가지고 터틀에서 마이 터틀을 만들었어요. 자, 이 터틀에 어떤 정보가 있죠? 바로 X 컬러, Y 컬 요게 있었죠. 이게 바로 X 좌표, Y 좌표였죠. 그런 다음에 레빗에 이 마이 터틀이라는 객체 자체를 인스턴스로 넣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닛에 보니까 이 아이를 여기 셀프 마이 터틀에다가 할당을 해준다. 즉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레빗 클래스 안에 있는 마이 포지션에 셀프 마이 터틀이라는 객체의 어떤 값들을 불러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마이 터틀의 펜 사이즈, 일단 펜 사이즈를 뭐 5로 했네요. 이거 사실 여기 위에 해도 되는데 귀찮게. 여튼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하면 되겠죠? 프린트 마이 포지션 하면은 지금 거북이의 위치를 바로 찍을 수 있죠. 토끼가. 그래서 20번을 움직이는데 랜덤으로 인트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50에서 플러스 250 사이로 x 좌표로 움직여줘. y 좌표도 이렇게 움직여줘. 컬러는 아까 지정했던 컬러 중에 랜덤으로 선택해줘. 그 다음에 펜 컬러는 아까 우리가 선언했죠. 그리고 고투 메소드 어딨죠? 마이터틀에 있죠. 고투 메소드는 지금 거북이를 움직인 다음에 마이래빗 안에 이 지금 요 마이터틀을 매개변수로 받아서 얘가 마이래빗 객체 안에 변수로 저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래빗에 있는 프린트 마이 포지션을 하면은 바로 이 마이터틀 객체에 어떤 게 출력된다? X 컬이랑 Y 컬이 출력돼서 아까 그 프린트 문이 실행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조금 구조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일단 마이래빗 안에 이 마이터틀이라는 객체를 저장하는 저장소를 만들었었죠. 이니셜 메소드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래빗 같은 경우에 이 마이터틀의 모든 정보를 자기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조금 그나마 난이도가 있었던 방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클래스와 객체 상속의 개념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래스 객체 상속은 아마 파이썬 이외에 자바, C, C++, 뭐 C#, 뭐 자바스크립트, 웹 프로그래밍 다 들어가 있어요. 객체와 상속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할 거 파이썬 배울 때 한 번에 잘 배워두시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잘 못한다 하셔도 향후에 잘하게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이상으로 클래스 그리고 객체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